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툭툭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그때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거고 또 네. 그 당시에는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냥 서류 너무 험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퇴사할 때 혹시 부서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극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밝히시네요. 네, 공준영 씨. 공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곧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일이니까 진기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뭐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그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이게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고 알겠어.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죄송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제사라는 이 직업은 하늘 위에 지금 그 우리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속하세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들은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나는 이 길 알고 내가 다른 알고 길로, 있는 다른 예. 길로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분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비행기도 사실은 이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보통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는 항로상의 어떤 제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사훈련 같은 거를 그 항로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군사훈련하는 항공기하고 만날 수 있으니 그 항로 자체가 통제가 됩니다. 이제 수능을 1년에 한 번씩 보셨습니까? 이착륙 안 하잖아요. 네네네. 네. 수능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못 들을까 듣기 봐. 평가나 듣기 평가. 네, 이런 거에 방해를 받으실까 봐 항공기가 전면 운항을 통제합니다. 네, 수능 시험 관계로 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이제 관제사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원이시구나. 네, 보통은 전문 학교들이 있고요. 네, 네. 항공대학교에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네, 네. 아시네요. 그죠, 네, 그죠. 항공의 교통학과라고 하는 항공교통학과. 네, 네. 일단 여기를 가셔야 되는군요. 네, 그걸 이수하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고가 나가는 거죠. 그럼 또 관제사. 입사 시험을 봐야 돼요? 네, 네. 와 이것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22년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좀 근무를 하신 거예요?
입사는 99년도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입사를 했고요. 하셨고요. 네, 네. 인천공항 이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한 관제사들을 이제 먼저 뽑은 거죠. 예,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같이. 개항이 2000년인가요? 2001년입니다. 2001년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영종대교가 아직 그 오픈을 하기 전이었고요. 완공하기 전이어서. 네, 네, 근처에 배를 타고 다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저희가 준비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 비행기 운항이 좀 네, 많이 줄었죠. 네, 네, 좀 안타깝죠. 지금은 좀 네. 어느 정도 운항을 합니까, 비행기? 저희가 작년 19년도까지는 하루에 1,200대 정도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1200대요? 예, 인천공항만 1,200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300편 정도로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다. 4분의 1이. 예.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 위주로 예, 아. 지금 현재로. 그 뉴스 봤습니다. 지금 네, 여객기도 다 화물기로 네, 지금 네, 개조를 해가지고. 네. 인천공항에서 오래 일을 하시면서 이런 풍경은 진짜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음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항 터미널 하면 굉장히 사람들로 이렇게 북적북적. 북적북적한 그러니까요. 그런 풍경이었는데 직원들도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도 승객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마음 아픈 거는 지금 공항에 항공기들이 이륙이나 착륙을 할 그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공항 내에다가 항공기를 세워놓고 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주차장에 지금 주차돼 있는. 아, 네네. 전시장처럼 바삐 움직여야 되는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공기들이 서 있어서 그거를 또 관제탑에서는 직접 보거든요. 서서히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1200대가 아마 900대, 700대 이러다가 갑자기 300대 수준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보는 그 관제 화면이 있어요. 관제 화면에 항공기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기다려요. 네,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네,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조종사하고 교신을 해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관제사 일을 한 20년 정도 해보시니까 관제사가 되려면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예, 어떤 게 좀 예. 가장 필요한 거는 순발력.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력. 판단력. 네,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한 상황을 조종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소통 능력.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판단력은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한 건가요? 항공기 한 대만 저희가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상, 그다음에 주변의 항공기 교통 흐름, 그다음에 뭐 활주로 상태 그렇죠.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그날의 어떤 제한 사항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의 항공기들한테 각각의 필요한 지시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종합적인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 인천공항 근처에 있을 네, 때 네, 어떤 비행기를 빨리 네, 뭐 착륙을 해라. 네, 네. 어떤 비행기는 조금 잠깐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네. 순간적으로 내려야 네, 된다는 얘기. 네. 아찔한 순간들도 좀 있나요? 일을 하시다 보면. 동료 관제사분께서 예전에 2006년도인가 모 항공사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항로상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낙뢰라고 하는 번개를 예,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기에 전면 조종사 분들이 보시는 전면 유리창이 다 금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더 돔이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을 하는 레이더가 망가졌어요. 예, 예. 그게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항공기는 계속 공중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제사분께서 실제로 구두로 다 비행기의 코스라든가 고도라든가 속도를 다 지시를 해주고 조종사분을 따르게끔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지상의 어떤 그 신호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지 못해서 복행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재착륙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재착륙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고도를 상승하시는. There's 4481, go around, turn left heading 140 and climb maintain 4000. 140 and 4000, Skywards 4481. 이 시도를 2번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관제사분이 네. 예, 그 분한테 기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장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진짜 믿고 예,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말에 진짜 굉장히 강한 힘이 있잖아요. 네. 아 멋있네요. 야, 근데 확실히 그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 받습니다. 너무 말씀을 그러니까 예,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네,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관제 지시라고 하는 거는 지시를 하면 반드시 조종사분의 응답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틈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뭐를 지시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 지시를 알아들었는지. 아이들이 내가 어떤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네. 안 그러면 답답하다는 네, 얘기구나. 네. 알아들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니? 그 빈틈을 좀 못 참으시는군요. 네. 밥 먹어. 이런 걸 못 못 견디는 견뎌. 이런 거 못. 바로 네, 뭐 네, 라든가 아니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네. 약간 직업병이 있으시네요, 진짜. 네.